ハンマーバキだ。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모토베 이조와 잭한마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이 끝난 뒤 도쿠가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으로 베어버리는 자와 그 검조차 모른 채 살아남아온 괴물. 과연 누가 진짜 강자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다음 대상은 바로 문명 이전의 공포이자 태고의 야성 그 자체인 피클이었습니다. 피클은 수천만 년 전 공룡이 지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살아온 원시 인간입니다. 피클 또한 무사시처럼 전혀 다른 시대에서 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방심하는 순간 죽는 세계를 버텨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클이 살던 시대는 힘이 곧 법이던 시대였죠. 물어뜯기고 찢기고 잡아먹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피클은 도망치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포식자들과 맞부딪히며 살아남은 태고의 강자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검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내와 검 이전의 시대를 살아낸 괴물이 마주하게 됩니다. 도쿠가와가 무사시를 데려간 곳은 도장도 아니고 경기장도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운반하는 현장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봉인된 공간 안에서 거대한 생명의 기척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존재감만으로 다리가 굳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달랐죠. 그는 놀라지도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워하고 있었죠. 전국시대를 피로 건너온 거무의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벨만한 상대라고. 그리고 두 존재가 마침내 정면으로 섭니다. 피클은 인간을 본다기보다 이상한 생물을 맡아보듯 무사시를 훑어봅니다. 무사시는 그 앞에서도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 순간이었죠. 무사시가 손을 올립니다. 인사처럼 가벼운 손짓처럼 보였는데 이는 순식간에 피클의 전신을 가격합니다. 그렇게 피클의 두 손목, 어깨, 복부, 다리, 발목까지 전신을 손날로 베어내는 듯한 공격을 선사하죠. 피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상대해온 것은 전부 이빨과 발톱, 뿔과 꼬리, 육체의 정면 충돌이었죠. 한순간의 공격은 피클이 마주했던 오랜 세월 전의 맹수를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사시라는 존재가 바로 강자라는 사실을 피클도 피부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서 온 이 둘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도쿠가와의 실험은 이제 진짜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맹수를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피클은 무사시에게 발을 뻗습니다. 순식간에 뻗는 공격을 피해내며 무사시는 손날로 피클의 발목을 베어버리죠. 이어서 피클의 공격을 흘려내며 몸 중앙을 연속으로 베어냅니다. 하지만 단지 근육이라 생각하는 피클의 몸은 베어지지 않았죠. 무사시는 감각적으로 피클이 어떤 존재들을 상대해왔고 싸워왔는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클이 포효하며 형태를 바꾸죠. 두 발로 서 있는 인간의 자세를 버리고 척추를 낮춥니다. 손가락을 넓게 벌려 지면을 움켜쥐죠. 목은 먹잇감을 덮치는 파충류처럼 길게 뻗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격투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룡을 사냥하던 시대의 전투 자세였죠. 그리고 피클이 정광석화같이 무사시를 향해 달려들어갑니다. 땅이 뒤로 밀려나고 바닥이 터지고 거대한 체중이 미친 속도로 전진하며 공간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돌진해오는 포식자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이렇게 두 괴물 같은 존재의 손이 맞물린 상태로 원초적인 육체전이 시작되죠. 팔 근육이 매듭처럼 조여들고 전신이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무사시와 피클의 등 근육부터 팔 근육, 전신까지 모든 힘이 팔의 완력으로 집중되죠. 피클의 압박과 악력은 엄청납니다. 가까이 붙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의 중압감이죠. 그러나 무사시는 그 괴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찰나 무사시는 피클의 머리를 받아버리죠. 피클의 중심이 무너지고 무사시가 그 안으로 파고듭니다. 한순간에 무게를 무너뜨리며 자세를 빼앗고 결국 거대한 피클을 아래로 깔아버리죠. 그리고 무사시는 베려고 해도 베이지 않던
피클의 단련된 몸을 인정하며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도쿠가와를 포함해 이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사시가 진검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손날로 스쳐 지나간 모든 공격들은 피로 뒤덮인 참격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무사시와 피클의 첫 승부는 무승부로 분명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죠. 그때 무사시의 손엔 진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클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저 사내는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니라고. 지금껏 만나본 어떤 맹수와도 다른 처음 보는 종류의 포식자라는 것을. 그 뒤로 피클은 기다렸습니다. 굶주림을 참듯 숨을 죽인 채 몇 날 며칠을 그 존재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본능을 참고 있었죠. 피클은 두려움보다 먼저 그 결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남자. 바로 진검을 든 미야모토 무사시였죠. 무사시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클은 단 한 박자도 기다리지 않았죠. 마치 이 순간만을 며칠이고 굶으며 참아온 짐승처럼 그 거대한 육체가 바닥을 박차며 그대로 폭발합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거리도 탐색도 없이 한 번에 목을 물어뜯기 위해 덮쳐드는 가장 원초적인 첫 움직임. 피클의 어깨가 들썩이고 대퇴근이 파열될 듯 꿈틀거리며 그 거구가 순식간에 무사시의 코앞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눈이 먼저 움직이죠. 피클의 이마에서 시작해 코를 타고 목을 지나 가슴 한가운데를 똑바로 가르며 복부와 하반신까지 이어지는 한 줄의 선. 순식간에 무사시의 발도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피클의 얼굴 정중앙을 가르는 무사시의 검이 몸을 갈라내지 못하고 멈춥니다. 피클의 무지막지한 안면과 상반신 근육 사이로 무사시의 검을 멈춰 세운 것이죠. 하지만 칼날이 지나간 자리만 정확히 벌어지며 피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도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에 베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육체는 처음 경험했죠.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무리 단련된 육체와 고깃 덩어리라 해도 그에게 베어낼 부위는 넘쳐났던 것이죠. 그리고 피클의 어깨, 팔꿈치, 무릎,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퉁이를 순식간에 베어내버립니다. 당연히 도려졌어야 하는 귀퉁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피를 흘리며 저벅저벅 또다시 걸어오는 피클. 그럼 피클의 육체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피클을 도발합니다. 짐승처럼 달려드는 피클의 엄청난 무게와 다시 한번 무사시의 정교한 검이 맞부딪히죠. 그리고 피클의 몸 깊숙이 파고드는 무사시의 검. 피클의 뼈 안쪽까지 파고들며 피를 쏟아냅니다. 그와 동시에 무사시의 한쪽 어깨도 물어뜯겨 있었죠. 완전히 베었다고 생각한 피클의 몸 근육이 다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달려드는 피클을 향해 온몸을 또다시 베어버리는 무사시. 그리고 다시 무사시를 보는 피클의 머릿속 어딘가에 과거에 끊임없이 베이고 찔리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 기억은 본능적으로 피클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피클의 팔다리부터 전신이 떨리기 시작하며 그 거대한 몸이 경기장을 박차며 짐승처럼 본능 그대로 이탈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세계를 짓밟아온 괴물이 칼을 든 한 인간 앞에서 본능적으로 승부가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태고의 야성과 검술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순간이었고, 동시에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온 생물과 죽이는 법을 완성한 인간이 만난 승부였습니다. 피클은 분명 육체의 완성형입니다. 태고의 시대를 살아낸 생존자이자 포식자들과 맞서 버텨낸 괴물이었죠. 하지만 피클의 질긴 근육과 단단한 뼈라 해도 무사시의 진검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바키도라는 작품 안에서 육체의 극한과 검의 극한이 정면 충돌한 상징적인 승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클은 끝까지 괴물이었지만 무사시는 그 괴물조차 어렵지 않게 베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다시 각인시켜 주었죠.